오늘은 항상 삼국지에 관련해가지고 비유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 새끼 뭐라는 거야 하면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삼국지 하나도 모르고 아예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진짜 딱 하나 이유 침착맨 방송 볼 때 조금 더 재밌게 보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딱 정확하게 이거죠. 삼국지 알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이제 삼국지라 함은 어렸을 때 이제 필독서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이거는 삼국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역사가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유리할 줄 알았는데 불리해지고 초안지도 그렇죠. 막 이렇게 해서 불리해지고 우리나라 또 그 고려에서 또 조선을 넘어갈 때도 또 갑자기 막 격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결과가 나왔잖아.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시궁창이었구나. 아 나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오답노트예요. 인류의 오답노트 역사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답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오르잖아요. 인생을 살 때 역사가 왜 중요하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다 이미 지나간 것들 그거 배워서 뭐예요? 인간들의 오답노트를 보면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면은 현명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국사는 이제 우리 민족이 이제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도 좀 알 수 있고 더 그래서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에 재밌는 부분들이 많지만 삼국지가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소설이잖아요. 삼국시대에 관련된 민간 설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쳐내고 요거는 내가 좀 개량을 하고 해가지고 구술을 막 흩어져 있는 거를 꿰인 거예요. 재밌게. 그래서 버려진 이야기도 재밌는 게 많아. 마블 영화 봤을 때 전 이제 마블 안 보지만 엔드게임 딱 보고 나서 유튜브에 어떻습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 마블에서 잘린 부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잘린 부분 뭐 닥터 스트레인지랑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같이 막 뭐 하는데 아이언맨 슈트를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입히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망토를 아이언맨한테 걸쳐줘가지고 둘이 막 어떻게 막 나가는 게 있대. 그런 씬이 있었대 원래. 근데 그런 것처럼 삼국지에도 삭제됐는데 대중들은 보고 싶어하는 부분 분량 때문에 삭제했던 부분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관우가 적토마를 얻고 막 타고 다니는데 적토마가 이제 설정상 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말이에요. 근데 창을 들고 다니는 이제 종자가 주창인데 이제 계속 창을 관리하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적토마가 제일 빨리 가니까 갖다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설정이 붙은 게 주창은 뛰어댕기는데 발에 털이 있어가지고 그 털의 그 효능 때문에 관우보다 전장이 1초 빨리 와서 전해줘요. 그래서 적토마보다 사실 더 빠른 게 주창이야 원래는. 이런 캐릭터가 원래 나와요. 그 수호지에도 부적 붙이고 다니는 애 있어. 발에다가 부적 붙이고 막 쌩쌩 달리는 애 있어. 마블에 뭐 나와요? 빠른 놈 있잖아. 이렇게 미친놈. 퀵실버 나오죠. 그리고 DC에 누구 나와요? 플래시 나오죠. 그런 것처럼 빠른 놈은 항상 있어. 뭐 팀 나올 때는 항상 빠른 놈이 있는데 거기서 주창이다. 근데 이제 그게 못 전해준 게 털 잘라서 못 전해줬을 거야. 그래서 관우가 청룡도를 못 받아가지고 전쟁에서 뭐 져가지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흐름상 나간중 아저씨가 자른 거죠. 그러니까 왁싱을 해가지고 주창이 왁싱을 안 했더라면 이프 스토리 그랬더라면은 관우가 형주를 잘 수호를 하고 형주와 익주에서 양방에서 올라가는 북벌을 조금 더 성공시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몽이 관우 이기려고 관공의 수염은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해서 관우가 밤새 수역가다 개수세다가 잠 못 자서 진 거라면서요. 그거 아니에요. 관우랑 여몽이 만났는데 여몽은 일단 형주를 쳐들어갈 생각이 있었고 관우는 형주의 수비대장이야. 여몽은 여기 쳐들어가려는 사람이야. 근데 쳐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평상시에는 사이가 막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만났어. 사석에서. 만나는데 수염이 굉장히 멋있는데 관공은 잘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자요? 넣고 자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우가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내놓고 잡았어. 근데 뭔가 이상해. 의식이 돼 수염이. 그래서 다시 넣고 잤어. 근데 또 이것도 불편해. 넣고 자고 빼고 자고 넣고 자고 빼고 자고. 그러니까 당신은 숨을 수동으로 쉽니다. 눈을 수동으로 깜빡입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수염을 원래는 자동으로 썼는데 수동으로 한 거야. 수동으로. 오토매틱이었는데 수염이 이제 미션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잠을 설쳤어. 몇 날 며칠을. 그래서 컨디션이 어때요? 안 좋죠. 그때 여몽이 쳐들어갔다. 그때 여몽이 쳐들어가서 형주를 탈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일단 처음부터 뭐 말씀을 드리려면 삼국지는 굉장히 그 주인공이 정해져 있어요. 유비라고. 유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유비의 생애만 훑어도 삼국지는 다 맛볼 수 있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국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 있던 시절이고 후한,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거든요. 한나라가. 중간에 이제 왕망의 신나라가 이제 탄생하면서 갈라져가지고 후한의 광무제가 다시 그 후한을 열면서 이거 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더 쉽게. 중국인들은 자기들을 이제 한족이라고 하거든. 물론 다양한 민족이 있는데 주류 민족은 이제 한족이잖아. 그 한족의 한이 한나라의 한족인데 어렵나요? 아 여기까지도 어렵나? 아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옛날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어요. 이것까지는 이해되죠? 뭔 나라인지 뭐 알게 뭐야. 이름만 알면 되잖아. 그쵸? 한나라가 있었는데 나라가 오래되면은 쇠퇴를 해요. 왜냐하면은 구조가 계속 쭉 이어지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계속 막 벌어져.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그 억지로 억누르고 막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하다가 부작용이 안 고쳐지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그 시기야. 되게 혼란했던 시기. 매관매직을 했던 시기. 벼슬을 사고 팔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고 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국무총리는 얼마, 환경부 장관은 얼마, 외교부 장관은 얼마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놀라운 게 국무총리보다 안산시장이 더 비쌌어요. 벼슬값이.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태수들이죠. 실제로 그 병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탈하기가 쉬웠거든. 현장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샀어. 1억을 주고 샀어. 그래서 안산시장으로 가. 그래서 안산시장으로 가서 1억 냈으면 어떡해. 투자했잖아. 그럼 2억 만들어야지. 쭉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2억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힘들지. 그렇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경제력이 아주 피폐해졌다. 나라가 되게 힘이 없고 그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되게 약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을 일으켜요. 그게 황건적의 난이에요. 정식 명칭은 황건당이야. 장각이 이제 교주로 해가지고 황건당이 일어나는데 황건당을 정부에서는 쟤네는 황건적이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그 현대인들은 황건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식 명칭은 황건당이라는 거.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 못 살겠으니까 일어난 거잖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 황건당 운동이 이제 좀 변질이 돼. 왜냐면 이게 와 해서 못 살겠다. 안산시장 죽여.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다 깨부셔. 다 깨부신 다음에 자 이제 뭐하지? 속 다 풀렸는데 이제 뭐하지? 자 청와대로 가. 야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가. 갔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고 입은 많아. 그럼 뭐 먹어야 하잖아. 1000명 모였는데 한솥도시락이 10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정부 놈들만 어떻게 하면 돼 해서 일어났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약탈을 해 얘네가. 옆집에 그냥 가만히 살고 있는 쥐돌이 쥐순이네 집 가가지고 뺏어. 한솥도시락 먹고 있는 걸. 그래서 도적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고한 애들이었어. 못 살겠어서 계속 때리니까 일진이 막 계속 막 때리니까 아이 모르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나 강할지도 그거야. 그래서 맞고 쓰러지니까 뭐야 청와대로 가. 그래서 갔는데 배고픈 거야. 그래서 도적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도 골치고 민간 차원에서도 힘들어. 갑자기 얘네가 일은 안 하고 몰려다니면서 뺏기만 해. 생산적인 일을 안 한다 이거야. 크게 봐도 힘들고 그 개개인 구성원들로도 힘들고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된 거지. 황건적이. 그쵸? 황건당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규군을 딱 보내가지고 그 소탕을 해야 되는데 어때요 상황이? 매관매직을 하면서 특정 사람만 배부르고 귀족들만 배부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황관들도 들어가 있겠죠. 걔네들이 이제 특정 계층만 배가 부르고 그 정규군도 모질라고 그리고 수도 많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의용군을 모집합니다. 각지에서 지자체장들이 좀 모아봐라. 그래서 관군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잡아라. 그래서 병사 모으기 운동이 일어나요. 이제 문제는 각지의 이제 시장들이나 지사들이 뭐 강원도 지사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 태수나 목 자사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의용군을 딱 냈어. 근데 여기서부터 삼국지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삼국지 게임 하다 보면은 14에서 하다 보면 이제 탁군, 탁현이 있어. 군은 우리나라 도정도 될 거야.
근데 인구는 한참 떨어지겠죠. 현은 그보다 이제 좀 작은 그 부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유비라는 사람이 살았어. 근데 이 유비라는 사람은 집에 엄청나게 큰 뽕나무가 있었어. 뽕나무가. 내가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생긴 그 수레를 타고 다닐 거야.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소설로 치면은 이제 뭐랄까. 복선이지. 천자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린 시절에 잃었어요. 그래서 집에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다. 정원이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잘 살았던 집안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할아버지가 벼슬을 했어. 유비 할아버지가. 근데 갑자기 그지가 돼가지고 그 돗자리 짜서 파는 걸 보면은 아버지가 일찍 여의어서 경제력이 좀 상실을 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죠. 그러면 뭐야? 자부심은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야.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눈은 높아졌어. 눈은 에르메스, 샤넬, 브랜드를 다 구분을 해. 근데 못 사. 이게 더 슬픈 거야,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비는. 그래서 가슴에는 웅대한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 왜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냐? 유비가 그냥 옛날부터 몰락했던 유씨였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까지는 잘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웅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의 황족이 유씨였는데 실제로 황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뻐꾸뻐꾸 해가지고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황족의 그 어떤 씨앗들이 그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유비가 그런 상황에서 유비의 그 모습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귀가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귀가 엄청 크고 눈이 인자한 눈. 그리고 팔이 무릎에 닿았대. 이게 무릎에 닿았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웅대한 꿈, 가슴에는 웅대한 꿈. 그래서 이제 계속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의용군 모집이 붙은 거야, 유비가. 아, 지원을 해야겠다. 하는데 장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장비를 만나가지고 왜 만났지? 장비 왜 만났죠? 뭐 하다가 만났지? 벽보 보고 한숨을 쉽니다. 유비가 벽보 보고 나라의 더워 씨. 일반 농꾼이라면은 한숨도 안 쉬지. 근데 웅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한숨을 쉬니까 뒤에 있던 뉴 캐릭터 장비가 등장하면서 나라가 어려우면은 행동으로 움직여야지 한숨만 쉬고 있으면 황건적이 진압이 돼? 하면서 쿠사리를 줘요. 그래서 유비가 이 새끼가 해서 딱 보니까 등치가 엄청난 거야. 그래서 바로 분노조절 장애가 치료가 되면서 통성명이나 합시다. 그래서 술집에 가요. 그래서 술집에서 막 밥을 먹으면서 하는데 장비가 유비한테 흠뻑 빠진 거야. 왜 빠지냐? 말을 잘해. 웅대한 꿈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입을 잘 털어. 그래가지고 이 자식은 내가 한 방 때리면은 사망하겠지만 그래도 뛰어난 식견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술집에 관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우가 등장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주모 빨리 국밥 좀 대령하시오. 나는 국밥 먹고 의용군에 지원해야 하오. 그러니까 딱 쳐다보지. 근데 딱 등치가 어마어마한 거야. 장비급으로 엄청 큰 거야. 범상치 않다. 말을 걸어요. 왜 갑자기 이제 의용군에 지원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 나라에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얘기가 갑자기 딱 소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그게 치트키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호의를 느끼고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셋이 같이 의용군에 지원을 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유비 엄마가 등장을 해요. 유비를 잡으러 왔다가. 그러더니 아들 친구 2명하고 계속 노는 거지. 걸린 거지. 그래서 야, 너 돗자리에 앉자고 뭐 하는 거야? 해서 딱 갔는데 얘기를 막 하는 걸 들어보더니 이 새끼들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제는 얘를 이제 좀 풀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집에 숨겨놨던 금을 쾌척. 한국 돈으로 500만 원 가량을 딱 쾌척을 해. 그러니까 이걸로 의용군 할 때 여비로 써라. 그래서 알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찔렸어. 사실은 부자였어, 장비가. 이 새끼가. 근데 지 사유재산이니까 지가 따로 쓰려고 했는데 엄마가 500만 원을 내니까 괜히 찔리는 거지. 그렇게 좀 이렇게 장비가 얍삽한 놈은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뒤통수 치고 그런 놈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찔려. 사실은 내가 한 재산이 한 30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실직고를. 그래서 우리가 의용군에 들어가기보다는 만듭시다. 의용군을. 그래서 내가 이 30억 풀어가지고
사람도 사고 해가 모집해가지고 할 테니까 우리 그냥 할 거면은 병사로 나가지 말고 좀 장으로 가자. 그래서 네 돈 30억, 유비 500만 원 해가지고 30억 500만 원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우한테 이제 눈치를 줘요. 넌 뭐 없어? 유비랑 장비랑 유비 엄마가 쳐다봐 관우를. 근데 관우가 계속 이런 거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관우는 되게 빨개졌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빨개진 상태에서 뭘 해야 돼? 의용군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대장간에 가. 각자 원하는 스타일의 무기를 주문을 해요. 유비는 싼 거, 장비는 그 뱀처럼 이렇게 된 사모, 장팔사모라고. 이게 뭐더라? 팔척인가? 그래서 장팔사모일 거야. 관우는 청룡 언얼도 72근. 근데 이제 이때쯤에 정사충들이 등장해요. 청룡 언얼도는 한나라 시대에는 없던 그 무기 양식으로서 뭐 송나라 명나라 때로 가야지 뭐 등장하는 것으로 철저히 허구이며 아무튼 청룡 언얼도를 했어요. 72근짜리. 요즘에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헬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잖아. 그거를 붕붕 휘두르는 거야. 바벨을 휘두르는 거야. 여기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고중량충이야. 그리고 장비는 좀 약간 스피드충, 저중량 반복충, 관우는 고중량 저반복충. 좀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죠. 둘이 이제 힘은 다 똑같이 써요. 그래서 둘이 항상 싸워. 고중량이 좋다, 저중량이 좋다. 유비는 맨몸충, 맨몸 운동이 좋다. 그래서 셋이 맨날 이렇게 토론을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기를 하나씩 맞췄어.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쓰는 진짜 환상의 아티팩트였다. 거의 그냥 와우로 치면 전설급 진로크 같은 거야. 진로크. 그래서 그걸 딱 귀속템을 딱 하나씩 차고 모집을 딱 냈어. 자, 숙식 제공에 새끼 한솥 도시락 지급, 우리와 함께 할 사람, 가족 같은 기업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500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이제 인구 상황을 보면은 500명 많은 거예요. 일반 그 동네에서 그 딱 방 냈는데 500명 왔다는 거는 조건이 꽤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 순식간에 모인 걸로 봐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유비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주먹패다. 실제로 원래 자기 식구들이다. 식구들 한 100명에다가 400명 한 더 붙여가지고 돈 주고 와가지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실제로. 하지만 연의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유약한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비가 입을 잘 털어서 장비가 어떻게 분위기 타가지고 자기 사유재산 30억을 쾌척을 해가지고 그걸로 돈으로 이것저것 무기도 맞추고 사람도 뽑고 해서 이제 했어. 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셋이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도원 결의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비가 이러다가 이 새끼들 그냥 와해되면은 나만 알거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장비가 말을 해요. 형제가 됩시다. 의식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유빈의 집 뒤뜰에 복숭아 그게 있어요.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더라도 한날 한시에 죽게 해주십시오. 이 멘트가 왜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장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내가 돈을 박아 넣었으니까 어디 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결의를 하고 의형제가 돼. 그래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전자 DNA는 상관이 없지만 형, 동생, 아우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유비가 첫째, 관우가 둘째, 장비가 셋째. 뭐 판본에 따라서 관우가 원래 나이가 많은데 유비가 리더십도 있고 말도 잘하고 뭐 아무튼 듬직하니까 형 하슈 해가지고 한 뭐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있지만 아무튼 유비가 첫째, 관우가 둘째, 장비가 셋째. 원래는 이제 장비가 돈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형 해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나이에 따른 이런 게 또 더 강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유는 몰라. 돈을 냈는데 왜 셋째가 된지는. 그래서 셋째가 됐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알보병이에요. 알보병. 유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웅대한 꿈을 갖고 있어요. 한 조직의 장인데 장이 걸어댕겨. 병사랑 500명이서. 싫거든 유비는. 왜냐하면은 브랜드를 다 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건지도 알아.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말이 있어야 돼. 말이. 차가 없잖아. 돈도 모질라고 난리가 났다.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말장수들이 지나가는 거야. 이쪽으로 오고 있어. 그러니까 장비가 저거 대의를 위한 거니까 약탈합시다. 이런 말을 해요. 저거 좋은 일에 쓰는 거니까 약탈합시다. 그래서 유비가 뭐지 이 새끼? 그러면은 우리가 황건적하고 뭐가 다르냐? 일침을 가하니까 장비가 또 입이 합주의가 되면서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말장수들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2명이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장세평, 저는 소쌍입니다.
저희는 말장수들인데 지금 밖에 치안이 좋지가 않아요. 황건적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팔로 다니면은 어차피 다 뺏기기 때문에 어차피 뺏길 거 투자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분을 집어넣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유비가 이 장세평과 소쌍은 라이벌이야. BMW랑 벤츠야. 선의의 경쟁을 하던 그 탁군 탁현에서 쌍두마차였어. 말장수들. 근데 얘네들이 힘을 합해서 말을 투자를 한 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가지고 저희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하고 지분을 넣었잖아. 그럼 이제 장세평 소쌍도 그게 있는데 연희가 끝날 때까지 놀랍게도 장세평 소쌍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장세평 소쌍이 콘크리트 속에서 발견됐든 황하강 하류에서 발견됐든 그건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된지는. 그 이후로 등장을 안 해. 장세평 소쌍은. 그래서 말을 받고 그럼 차 생겼지. 무기 생겼지. 병사 생겼지.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탁군 탁현이 어디 주의 소속이었냐면 유주의 탁군 탁현이야. 근데 유주의 그 자사가 유원이야. 유원의 이제 그 교위 추정이라고 있는데 이제 추정 교위랑 이제 만나는 거지. 주장 유원하고 그 교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이야. 그리고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500명 가가지고 우리가 힘이 되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지. 지금 막 병사도 없는데 퀘스트 첫 번째 퀘스트를 줘요. 첫 번째 퀘스트는 되게 쉬운 거 주거든요. 이 앞에 소규모 황건적이 있다. 얘네랑 한번 붙어가지고 깨뜨려라. 그래가지고 유비관우 장비가 막 가요. 처음이니까 되게 쉽잖아. 정원지가 이제 대장인데 장비가 제가 이제 부수겠습니다 해서 딱 나가. 정원지 쪽에서는 저쪽에서 대장 같지 않은 놈이 출전하네? 그러면 나도 부하 나가. 왜냐면 자기가 나가면 좀 급이 떨어지잖아. 등무를 보내요. 그래서 등무랑 장비랑 꽝 붙었어. 일기토라고 하면 안 되지. 일기토는 일본식 한자어라고 해서 쓰지 말래. 단기 접전을 해. 근데 일기토가 훨씬 감기는데 그죠? 그래서 단기 접전이라고 하세요. 일기토를 꽝 붙어. 그래가지고 팡 했는데 단 하나 배 등무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지가 어땠겠어요? 하기 싫어. 싸우기는 싫은데 뒤에 병사들이 있어. 가오가 몸을 지배해서 어쩔 수 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비가 또 쓸어도 되는데 소설상 관우도 센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관우가 등장해서 정원지랑 캬 해가지고 정원지의 목도 한 번에 썰어버려요. 황건적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막 유비인 애들이 쫓아가면서 막 도륙을 하면서 창을 다 쑤어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전리품을 가져가서 칭찬을 받고 신나니까 다른데 얘네를 파견 보내. 다른데 황건적 힘든 데 있으면 거기서 도와주라고 그러고 거기다 도와주라고 그래서 계속 보내가지고 도와줘. 그래서 그 일대가 많이 해결이 되고 이쪽 유주 쪽이 이제 다 퀘스트가 완료가 돼서 퀘스트가 더 이상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와우에서 오크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뒤로탄에서 퀘스트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 불모의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불모의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퀘스트를 다 했으니까 황건적 퀘스트가 다 끝났으니까 다른 데로 가봐라. 그러니까 유비가 이래요. 내가 사실은 사교육을 받았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진데 어떻게 사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집에 있는 돈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일타 강사 노식님한테 배운 거야. 어떻게 배운지는 모르겠어. 노식이 그 당시에 명성이 어마어마했는데 배웠대. 스승님이 지금 그 황건적 진압에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노식 장군 있는 곳으로 막 가요. 가는데 만났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근데 차를 타고 있어. 그래서 뭐지 해서 갔는데 창살이 있는 차야. 그래서 새로 뽑으셨나요? 선생님 저 유비입니다. 새로 뽑으셨나요? 근데 그러니까 호송 차량이야. 노식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 중앙정부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은 항상 훌륭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노식 선생님이래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갑자기 중간에 중앙정부에서 온 잘하나 안 하나 그 장학사가 왔는데 전쟁 장학사가 왔는데 와서 보더니 뇌물을 요구했다. 근데 뇌물을 주지 않았더니 올라가서 노식이 황건적 진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막 미루면서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혀서 가고 있는 중일세. 그래서 내 후임으로 동탁이라는 자가 왔으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진압을 하게. 그러면서 차 타고 부앙하고 떠나요. 노식은. 동탁을 만나러 가는데 마침 또 눈앞에 동탁의 군대가 패전을 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유비관우 장비가 바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믹서기를 돌려요. 그럼 윙 해서 가니까 동탁이 구출이 돼서 고맙습니다. 우리 통성명이나 하죠 했는데 벼슬이 없는 거야. 감투가 있는 줄 알고 굽신굽신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농꾼이야 농꾼. 그러니까 동탁이 되게 푸대접을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동탁하고의 첫 만남인데 유비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뜨는 거지 왼쪽 위에. 그래서 갈 데가 없어졌잖아. 이제 퀘스트가 없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주준 장군 있는 데로 갈걸? 거기서 포켓몬스터 그 그린이 등장하잖아. 거기서 라이벌을 발견해요. 거기에 이제 쪼조를 만납니다. 쪼조. 그래서 쪼조가 이제 붉은 옷을 입고 나랑 비슷한 어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서로 호의를 느끼고 또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대화 후에 황건적을 다 쳐 부수고 이제 퀘스트가 완료되면서 흩어졌어요.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황건적의 난이 다 진압이 되고 정부에서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농공 행상을 해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유비의 활약은 안 올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무지랭이고 뇌물도 안 바치고, 뇌물을 바쳐야지 이게 그거를 올려주는데 뇌물을 안 바치니까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쭈준이 말을 해줄 거예요. 얘게 유비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희현, 기주 중산국 안희현의 현령 자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현이 인구가 많은 현은 현령, 낮은 현은 현장 이렇게 돼 있어요. 안희현에 가서 그래서 했는데 장비랑 관우가 입이 대빨이 나왔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은 벼슬 자리 받아갔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계속 툴툴대. 그래서 유비가 그런 말 하지 마. 나라에서 이게 딱 하면은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유비는 자기가 황족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라 욕을 하니까 욕해도 내가 욕해 심정 알죠? 지도 열받는데 옆에서 계속 욕하면은 그냥 자기도 좀 기분 나쁜 거. 그죠? 관우랑 장비가 막 이랬겠지. 유씨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이게 나라냐? 이렇게 계속 이럴 거 아니야. 옆에서 술 먹으면서. 그때 이제 도구가 와요. 아까 그 전쟁 장학사처럼 지자체 장의사래. 지자체 장학사. 그래서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잘 다스린다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유비가 안 그래도 이제 막 달아오르잖아. 왜냐하면 자기도 불만이 있는데 옆에서 불만하는 것도 또 싫어. 싸하고 있던 상황에 도구가 와가지고 꼬투리 잡으면서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니까 바로 5, 6, 7, 8 아싸 좋구나 띄우고 내 3단 콤보는 자비가 없지 진이겨 놓은 다음에 가버려요. 저도 안 한다고 그러면서 가. 잘 마무리가 됐어요. 왜냐면 유비가 한 황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떠나는 것보다는 이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지. 그래서 다 패고 내가 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좀 실례요. 이거 생각보다 좀 긴데? 나 이렇게 축약을 못하지? 나 사실 한 3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축약을 못하지? 나 진짜로 이거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근데 너무 설명이 준비를 안 하니까 중구난방이야. 이게 지금 아는 사람들이나 좀 될 것 같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 근데 오늘 안 하면은 다른 날은 더 하기 싫어. 그래서 중간 정리할게요. 유비 어떤 캐릭터야? 눈은 높아.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황실의 후예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이 있어. 가오충. 유비 가오충이에요. 장비 저중량 고반복. 관우 고중량. 정원지 등무 콘크리트. 유언 추정 퀘스트 주는 사람. 조조 앞으로 훗날 계속 붙게 될 라이벌. 동탁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유비는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장세평소상 콘크리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됐죠? 다시 이어서 하면은 유비가 어떻게 했어요? 도구를 5, 6, 7, 8 아싸 좋구나 패고 떠납니다. 이 조그만한 거 하느니 그냥 안 하고 말어. 그래서 안 그래도 불만이 있었는데 잘 걸린 거지. 그래서 떠나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리더라면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지 하다가 노식 선생님 밑에서 강의를 받았을 때 그때 공손찬이라는 친구가 요즘에 잘 됐대더라. 공손찬 있는 데로 가야겠다. 그래서 손찬이 형한테 가요. 근데 그때 당시 손찬이 형은 흑수저인데 북평 있는데 그 땅 있죠. 이민족하고 경계, 나라 그 경계에 있는 땅에 고위층 사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위로 들어가가지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급부상한 또 다른 초신성이야. 결혼을 잘했는데 왜 결혼을 잘했겠어? 능력이 있으니까 결혼을 잘한 거야. 그러니까 서순이 잘못된 거야. 결혼을 잘해서 잘 풀린 게 아니고 기회에 온 거를 잘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결혼을 해서 더 부스터를 달아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유주로 가가지고 의탁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때 중앙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그 동탁이죠. 동탁이 되게 무능한 것처럼 나왔는데 유능했어요. 여러분들도 무능한 줄 알았죠? 패전에서 도망가고 있었잖아. 근데 유능했어요, 사실은. 이건 나중에 동탁 이야기로 하나 뽑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중앙을 갑자기 확 점거를 해버려.
그 앞에 뭐 하진도 있고 해가지고 동탁이 들어온 이유는 있는데 그거는 과감하게 삭제. 그래서 동탁이 중앙을 확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도 자기가 지정해서 올려놔. 그럼 거의 끝난 거야. 황제를 자기가 지정해서 올려놨다는 거에서 거의 끝난 거예요.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지 맘대로야. 황제를 지가 꽂는다는 거는 지가 사실상 황제인 거거든. 굳이 안 한 것 뿐이지 황제였어. 그래서 나중에 계급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벼슬이 상국이 됩니다. 근데 이게 상국이 원래는 너무 이게 큰 벼슬이다 보니까 항상 공란으로 비워놔. 박평식님의 5점 같은 거야. 있긴 있어. 별 5개를 채울 수는 있는데 안 채워놔. 비어있는 거야. 비어있는 거. 뭔지 알겠죠? 그래서 비어있는 상황에서 상국에 내가 올라가 버렸어. 동탁이. 그리고 그 아래가 승상인데 이제 승상이라고 하면 유명한 승상 삼국지에 누구 있습니까? 쪼조가 승상이었죠. 그리고 제갈량이 승상이었죠. 그래서 두 명이 좀 유명한데 그 승상 이름 자체가 상국을 보조한다. 정부 있잖아. 군대에서 청소도구함 정 일병 누구 부 이병 누구 뭐 이렇게 있잖아. 정이 상국이고 부가 승상인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상국이 비기 때문에 승상이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원래는 부사수의 의미인데 그래서 상국을 돕는다고 해서 승상인데 이게 승상하면은 최고 권력자 이렇게 된 거지 이미지가. 그래서 상국은 항상 비워놓는다. 근데 동탁이 상국에 올랐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동탁이 장악을 하니까 이제 원소랑 뭐 이제 조조랑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만을 가져요. 얘를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뭐 원소도 막 갑자기 막 동탁하고 말싸움하고 막 나가고 조조도 이렇게 했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생략. 그래서 얘는 냅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다 들고 일어나. 근데 이제 물론 안 들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들고 일어난 사람도 있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들고 일어난 1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제후들이 각자 병사들을 모아서 모이자. 동탁을 몰아내자. 그래서 다 모였어. 근데 장난이 아니야. 모은 사람 쪼조. 주인공의 라이벌 빨간 옷을 좋아하는 쪼조. 그리고 발해태수 원소. 원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원소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원소는 유명 가문이야. 원씨가. 왜 유명하냐면은 사세삼공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사세삼공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원씨 하면 바로 붙는 게 사세삼공이거든. 사세 4세대 동안 삼공을 다 지냈어. 삼공이 뭐냐면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이거 급이 이제 삼공이거든. 그러니까 고위 국무총리를 4세대 동안 다 한 거야. 원씨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상. 근데 거기에 원소가 원씨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씨가 대단해. 근데 원씨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한 인물이야. 우리나라가 양궁으로 유명해. 올림픽보다 양궁 그 안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치열하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원씨에서 떠오르고 있는 스타면은 진짜 대단한 거라는 거야. 원소랑 원술이 이제 등장해요. 원소가 사촌형, 원술이 사촌 동생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계급사회다 보니까 원소는 귀족 가문이지만 엄마가 노비야. 아빠는 귀족인데 엄마가 노비야. 그래서 서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얼. 홍길동이 서자 출신이잖아. 서자 얼자가 서자는 귀족 평민 결혼 낳으면 서자. 귀족 노비 결혼하면 얼자야. 근데 원소는 얼자야. 홍길동은 서자였는데도 서러웠잖아. 원소는 얼자야. 그러면 대우가 더 박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게 얘한테 가문에서 지원을 안 해줄 텐데 왜 올라갔느냐. 얘가 원소가 정치적인 어떤 눈치나 이런 게 기가 막혔기 때문에 퍼포먼스, 정치적 퍼포먼스를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3년상을 2번 치렀어. 그 당시에 이제 3년상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가 죽고 그거를 이제 3년 동안 산소에서 살면서 지키는 거야. 계속 제사도 지내면서. 근데 그거를 하면은 대단한 효자.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은 몸이 다 축나서 감히 엄두를 잘 못 내는 고된 일이야. 근데 아무튼 아버지를 3년상을 치르고 어머니를 치르는데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야. 새 어머니지. 근데 자기랑 핏줄도 안 이어진 어머니인데 죽었는데 그걸 3년상을 치렀어. 6년상을 연속으로. 그러니까 원가 내에서 와! 이 새끼 미친 새끼다. 가로치고 좋은 뜻. 이 새끼 미친 새끼다. 이 새끼는 이게 설사 가짜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거짓말로 울고 싶어도 3년 동안 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가 돼도 대단한 새끼다. 떠올라. 이 새끼는 진짜 그 가문을 대단하게 알고 가문을 위해서 움직일 줄 아는 놈이다. 막 떠올라. 그러니까 원술은
실제로 귀족과 귀족 사이에서 낳은 자제인데 열받는 거야. 왜냐하면은 삼천상은 그냥 그 당시에도 그냥 안 했어. 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비교돼. 너 쟤 저렇게 할 동안 뭐 했냐? 이 얘기를 말로는 안 하겠지. 근데 눈치가 올 거 아니야. 당연히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사람들이. 쟤는 저렇게 할 동안 넌 뭐 해? 옆집 원소는 개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랑 원술이 어떻겠어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뭐 원술도 실제로 이렇게 어렸을 때 망나닌 짓을 막 하다가 고쳐먹고 이제 관직에 오르면서 효렴 같은 걸로 이제 오르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있는데 원소는 더 막 보여주니까 원소 중심으로 원가의 어떤 인재들이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받지.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가문에서는 떠오르긴 떠올랐지만 그래도 원술 쪽을 밀어줬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귀족과 귀족의 자제고 정식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문의 지원을 받은 거는 원술. 원소는 명문 원가라고 해서 오냐오냐 자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막 눈치를 막 엄청 보면서 지 살 길을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만든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원소는 되게 막 아둔하고 눈치가 없고 기회를 잡을 줄 모르며 우유부단하고 뭐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 이제 역사가들의 평가로는 굉장히 교활하고 냄새를 잘 맡고 잔인하고 쳐낼 거 탁탁 쳐내면서 그런 인물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이제 조조가 원소의 산하 해적단이에요. 원래는. 원소가 흰수염이면 산하해적단, 신세계 산하해적단 같은 느낌이야 원래는. 근데 나중에 이게 엎어진 거죠. 마르코는 이제 직속이니까 좀 그렇고 신세계에 살고 있는 산하해적단 좀 거미손 스쿼드 같은 느낌이야.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북평태수 공손찬이 왔잖아. 공손찬이 모였을 때 유비도 같이 딸려왔어요. 그래서 공손찬하고 유비가 같이 왔어. 그래서 뭐 이게 연의에서 뭐 소개하겠습니다. 유비입니다. 하면은 원술이 막 무시를 해요. 저 근본도 없는 길바닥 출신 여기 지금 자사 태수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모였는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막 철물점 주인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지금 뭐 정치 얘기하고 있는데 철물점 하는 사람들이 왜 왔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조가 어떻게 했어요? 붉은 옷을 좋아하는 조조가 옛날에 유비를 만났잖아.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이게 나왔었죠. 유비 이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일단 구석탱이라도 앉게 해주죠. 그러니까 에잉 쯔쯔 시작부터 이래가지고 이거 기강이 쓰겠나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조조가 이 18제후를 다 모았단 말이야. 경문을 써가지고 조조가 자기는 대장을 하지 않겠다. 대장은 여기 있는 원소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소가 대장이 돼요. 그때 원술이 느꼈을 감정을 서술하시오. 원술이 항상 원소를 말할 때 얼자주제 이게 항상 붙는 게 이거야. 열받는 거든. 자꾸 앵기잖아. 사실은 얘랑 인사도 하면 안 돼. 그냥 그런 놈이야. 근데 자꾸 앵겨. 자꾸 내 시야에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다 얘 칭찬해. 사람을 이렇게 막 깔아보고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계급제가 당연한 사회였는데 계속 얘가 이러니까 좋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술이 군량을 담당해. 총무. 원술이 총무, 대장은 원소, 참모, 조조. 요런 느낌으로 갑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동탁이 깜짝 놀랐지. 아니 지자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청와대로 오고 있다고? 야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 여포라는 굉장히 싸움 잘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가로치고 싸움 못함. 굉장히 싸움 잘하는 놈이 있었는데 여포가 그러면 제가 가서 다 이제 흩어놓고 오겠습니다. 딱 하니까 그때 당시에 화웅이 딱 등장하면서 명언을 남깁니다. 화웅은 이 명언 안 했으면은 삼국지 게임에서 개근 출석하기 힘들었어. 어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리요? 하면서 등장을 해요. 아무래도 사수관 쳐들어가면서 필요한 인물이라서 삼국지 게임에 등장은 했겠지만 화려하게 임팩트 있게 대중들에게 기억이 남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닭 잡는 칼 좌가 왔어요. 닭칼 좌가 딱 등장하면서 여포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수관 호로관이 같은 관이야. 명칭이 다를 뿐이야. 이병건, 침착맨 두 개로 불리잖아. 화웅이 사수관을 지키는 거지. 꽝 붙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 연합군 쪽에서도 화웅이 등장했습니다. 그 상대는 화웅! 우린 누구 보내지? 그때 당시에 떠오르는 믹서기가 있었어. 손견이라고. 서량 쪽에 반란도 잘 진압을 하고 하면서 군공이 막 쌓이면서 소문이 돌았어. 이 새끼는 교강용 같은 새끼다. 남들이 다 못한다고 했던 거를 결국에는 해내는 새끼다. 손견이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러니까 밀어줘. 진행시켜.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누가 이길까? 닭칼좌랑 교강용이랑 딱
딱 붙는데 손견한테는 휘하에 사천왕이 또 있었어요. 사천왕. 첫째 황계, 둘째 정보, 셋째 한당, 넷째 조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사천왕이 있었는데 황계는 어떤 스타일이냐? 약간 맞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한 대 맞고 한 대 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정보, 연희에서 정보는 참모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싸움도 잘하지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는 지능캐. 한당은 딱히 없어. 한당은 그냥 무난한 스타일. 조무, 조별과제에서 남들 다 떠들고 놀고 있으면 혼자 그냥 묵묵히 독박 쓰는 스타일. 그런 식으로 해서 손견의 군대가 굴러가고 있었다. 화웅하고 딱 붙었어. 화웅이 우습게 봤지, 손견을. 관에서, 관이 뭐냐면 이제 관문이잖아. 그래서 여기를 지키기만 하면은 부시기가 힘든데 나갔어. 병사를 끌고. 야, 계급장 뛰고 한 판 붙어.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그냥 평등하게 공평하게 한 번 붙자. 미드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워. 근데 화웅하고 손견이 캉캉캉캉 싸우고 있는데 옆에 사천왕이 막 패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힘들다, 얘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쏙 들어가. 빗장을 딱 걸고 숨어 있어. 그러니까 손견이 계속 막 깽깽깽깽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 맞나? 이 부분 맞아요? 손견 맞나? 나 지금 생각하니까 손견 맞나 싶어. 아,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을 함락시키는 거니까 길게 보고 차츰차츰 공격하면서 가자. 근데 문제는 시간이 길어졌잖아. 화웅이 도망가면서. 근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는 거야. 원술이 총무잖아. 총무! 원총무! 좀 보내주세요. 한솥 1000인분, 2000인분 뭐 보내주세요. 근데 원술이 안 보내줬어. 왜 안 보내줬냐? 기분 나빠서 안 보내줬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기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병사도 많고 이기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야. 그러면은 이 안에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길 거면 이 새끼한테 경험치 주기 싫은 거야. 이 막타를 내가 치거나 다른 나랑 친한 그 개파한테 좀 몰아주고 싶은 거야, 경험치를. 원딜한테 양보해, 이거야. 야, CS 원딜한테 양보해. 왜 네가 처먹고 있어? 의도적으로 도시락을 안 보냈어. 손견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어. 근데 화웅이 그 도시락 보내주는 그 라이더스가 안 보이는데요? 요즘 들어서 통 안 오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래? 라이더스가 안 왔다는 것은 굉장히 배가 고프다는 뜻? 지금 가서 쳐들어가면 깨트릴 수 있다. 그래서 밤에 배고파가지고, 배고프면 뭔지 알죠?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 그냥 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다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는데 밤에 와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천왕이고 자시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견이 뭐야, 배고픈데 뭐야, 화웅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떡하지? 야, 일단 뿔뿔이 흩어지고, 야, 몇 시 앞에 그 나이키 앞에서 봐. 그래가지고 딱 흩어졌는데 그때 마침 조무는 옆에 있었어요. 도망을 계속 가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야. 뒤에서 쫓아오면서 이래. 저기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애가 손견이다. 빨간 모자 쫓아가. 계속 도망가는데 조무가 이런 말을 해요. 조별과제, 또 내가 독박을 써야겠구나. 모자 저 주십시오. 모자를 그냥 버리면은 이제 안 보이니까 쫓아가긴 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내가 쓰고 딴 데로 튈 테니까 당신은 도망가십시오. 사람들이 빨간 모자가 가니까 쫓아가는 거지. 여기서 문제. 조무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걸까요? 왜냐면 그게 살리기만 하면은 돌아왔을 때 입지가 어떻게 돼? 사천왕 체제가 아니고 손견, 바로, 직속, 부하, 조무, 그리고 나머지 3대장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도망을 갔는데 손견이 겨우 살아서 돌아왔어. 그래서 나이키 앞에서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뭐야 또 이러고 있는데 황계랑 정보랑 다 와. 그래 다 살았구나. 야, 조무만 오면 가자 했는데 조무가 안 와. 나이키 앞에서 계속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죽었구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한솥을 안 보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쵸? 원래대로라면 내가 이겼잖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연합군 막사로 딱 쳐들어가가지고 칼을 그냥 빼들어서 죽이려고 딱 할 때 그때 원수를 이럽니다. 히! 그래서 저 새끼 죽이고 나도 그냥 지옥 갈라요 이러면서 나 오늘 저 새끼 죽이고 지옥 갈라요. 안 나오면 너도 맞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진짜 험악한 상황에서 조조가 중재를 합니다. 얘기는 들어봅시다. 왜냐면 한솥을 보내려고 했는데 뭐 중간에 도적놈들이 약탈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있잖아. 그러니까 얘기나 들어봅시다 했는데 원술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한솥 담당인데 총무인데 비서관이 한테 일을 시켜놨는데 얘가 안 했다. 꼬리 자르기 들어간 거예요. 비서관이 목이 처지면서 끝났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뻔한 거짓말인데 그냥 원술의 그 입지도 있고, 그죠? 정치적으로 이 어떤 명문가고 송견도 흥분해가지고 죽인다고는 했지만 머리가 좀 차가워진 상태에서는 쟤 죽이고 지옥 가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머리가 좀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넘어가. 그 말은 뜻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가 된 거죠. 그래서 화웅은 신이 났어.
닭칼저가 신났어. 야 나오라고 그래. 누구 없어? 겁쟁이만 있나? 화웅이 미드로 와가지고 말면서 춤춰. 댄스 추는 거야. 히오스로 치면은 비비비비 비비비 이러면서 가. 비비비비 나오라고. 비비비비 안 나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합군에서는 내분이 슬슬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대장이 있는 중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군대들이 모인 게 아니고 각자 대장들이 와서 온 연합군이기 때문에 군량도 다르고 병사도 다르고 다 하고 편제도 다 다르잖아. 누구는 뭐 줄을 세울 때 5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4열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금이 가고 있던 와중에 화홍은 계속 비비비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소가 이런 말을 해요. 아, 네. 왼팔 오른팔 안량과 문추만 있었더라면 저 자식들은 쉽게 깨트릴 수 있었을 텐데 안 데리고 왔다. 그럼 데리고든가. 안 데리고 왔잖아. 선생님이 숙제 검사합니다. 아, 내가 어저께 했던 숙제 산수의 김책과 국어의 김책을 갖고 왔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시끄럽고 손대 이렇게 되는 거지. 갖고든가. 그렇죠? 안 갖고 왔죠? 그런 상황에서 없어 나갈 사람이. 그러니까 관우가 딱 등장하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술이 저기 근본 없는 길바닥 녀석 받아줬더니 구석탱이에서 조용히 하고 있지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쿠사리를 줬는데 조조가 또 중재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나가봤자 손해 아니잖아. 그쵸? 죽으면 어차피 근본 없는 애가 죽어서 손해도 아니고 이기면은 우리 쪽에서 근본 없는 애 보냈는데 저쪽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장군 잡았으면 저쪽도 할 말 없어지는 거고 뭐 여러모로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 그 말도 맞구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해줬어요. 또 조조가 되게 중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자, 술 딱 줄 테니까 이거 따뜻할 때 마시고 가서 잘 싸우고 오세요. 그러니까 납! 고마운데 갔다 와서 먹을게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그러면서 할 때 이미 관우는 툭툭툭툭 나갔어. 그때 화웅은 뭐하고 있었죠? 비비비 혼자 있었기 때문에 관우가 나간 거지. 야 1대1로 또 짱 떠도 되니까 아무나 내보내. 군대로 안 싸워줄게. 1대1로 해줄게. 비비비 계속 하고 있는데 막 댄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관우가 와. 그러니까 너구나 해서 캉 했는데 닭칼저가 목이 날아간 거야. 관우 딱 기다렸는데 벌컥 열리고 화웅 목을 딱 던지니까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길바닥 출신 애가 딱 잡은 거야. 관우가 그때 딱 간지나게 치얼스 딱. 근데 그때 당시의 술은 굉장히 따뜻했다. 그때부터 이제 유비네가 이제 발언권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수관 화웅 물리쳤으니까 점령. 그래서 뚜뚜뚜뚜뚜뚜 가서 사수관 점령. 그럼 이제 호로관 거쳐서 낙양을 가야 돼. 그래서 동탁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화웅이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여포가 졸라요. 나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진작에 나 보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네가 가면 무조건 이기니까 네가 나가라. 여포가 이제 뚜뚜뚜뚜 가. 연합군하고 꽝 붙어. 자, 화웅 죽였고 다음 상대 누구죠? 그러니까 다음 상대는 여포라고 합니다. 뒤집어졌어. 왜냐하면은 여포는 삼국지 게임에서 무력 100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냥 무의 화신이야. 방구석 여포 아시죠? 방구석 여포. 포악하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포악함과 무력과 이런 걸 상징하는 아이콘이야, 여포는. 근데 그 여포가 호로관을 지키고 있다. 과연 깰 수 있느냐? 난리가 났지. 근데 그 안에서 속으로 다 각자 생각하는 거야. 길바닥 출신이 화웅을 깨트리면 나도 꽤 강할지도? 할만할지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포가 또 이제 나왔죠. 관에서 나와서 야, 아무나 나와. 아무 장수 챌린지. 아무 장수나 다 도전해. 자, 평상시에 여포 만나기 힘들었을 거야. 니네 다 받아줄게. 그니까 다 도전을 해. 반봉. 근데 이제 반봉은 여포를 이렇게 이야 해서 덤볐는데 여포가 훅 하니까 톡톡톡 해가지고 그 알죠? 학습지 보면 뒤에 점선으로 접으세요처럼 톡톡톡톡 됐어. 그러니까 탁 쪼개져가지고 죽었어. 그러니까 공룡 부하 무한국 공룡이 또 보냈어. 무한국 보내. 야, 쟤 처리해. 근데 무한국이 이제 북해에서 또 이름난 장소예요. 또 무한국이 막 가서 막 했는데 하니까 여기가 콕콕콕 그래서 뚝 떨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외파리의 대명사는 무한국이다. 삼국시대에 외파리 하면은 무한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물리쳤어. 또 난리가 난 거야. 제 여포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겠어? 다 말이 없어. 그리고 갑자기 원소가 이래. 집에 산수익 김책하고 국어의 김책만 갖고 왔어도 내가 숙제 검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중얼중얼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은근히 눈이 어떻게 한다 하는데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야. 관우만 보고 있어. 그래서 관우만 보고 있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장비가
속으로 심술 아닌 심술이 났습니다. 아니 난 평상시에 관우랑 티격태격 하잖아 원래 형제들이. 아니, 12전 16승 16패 정도 했는데 얘가 뭐 그렇게 강해? 강한 거야? 그렇게 안 강한 거 같은데? 나도 해볼까? 32전 16승 16패 장비가 나가요. 그래서 여포한테 가서 이런 말 합니다. 성 3개 가진 호로 자식아. 여포가 아버지가 3명이었어. 패드립을 받고 시작하는 거죠. 이거 롤이었으면 제재당했어. 그래서 막 했는데 박터지게 싸워 진짜. 박터지게 싸우고 막 사람들이 와 미친 다 절취선 됐는데 어떻게 버티는 거지? 근데 장비는 좀 약간 스피드파잖아. 저중량 고반복 중이잖아. 그래서 찌르기용 3호 계속 찌르면서 서로 그 여포도 장비도 계속 거의 그 근거리 총이야. 하고 있는 중에 문제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 왜냐? 여포한테는 적토마가 있었어요. 적토마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빠른 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좋아. 차가 좋으니까 하고 싹 등으로 가서 그러니까 장비가 힘든 거야. 이 맞춰주기가. 기동력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힘들어요. 장비가. 그런 상황에서 관우가 갑자기 돌진을 합니다. 장비를 그 보조해 주려고. 누가 봐도 지탄받아야 되는 행동인데 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되게 멋있게 등장해요. 아니 여포가 킹오파 앞에 화웅 죽었으니까 내가 나머지 3명 다 처리하면 되겠다 해서 딱 왔는데 내가 료야 앤디를 죽이고 테리가 와야 되는데 앤디랑 싸우고 있는데 테리가 갑자기 오는 거야. 같이 2대1로.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막 해. 근데 관우는 뭐야? 고중량 중이잖아. 배기 공격 찍기 공격 배기 공격을 하면서 이쪽은 호톡톡. 근데 여포는 그 둘의 장점을 아우른 방천화극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띄워도 되겠다. 이 창 부분은 펴펴펴 절취선 옆에 이게 달 모양으로 이렇게 있죠. 그걸로 잡아서 끌고 이런 게 돼요. 다용도 맥가이버 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삼국지 세계관에서 관우 장비면은 탑티어인데 이 탑티어를 상대로 2대1이 가능했다는 거에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요. 어떤 사람들? 삼국지 연의 독자들이. 근데 그 와중에 승부가 안 나니까 유비가 낍니다. 유비가 그 쌍칼을 들고 같이 껴.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싸워. 막 3명이서. 근데 관우랑 장비는 안 왔으면 좋겠어. 이미 2대1도 이겨도 남는 게 없는 승부야. 이겨도 욕먹어 사실은 2대1이라. 근데 3대1인데 이건 이기면은 개욕 처먹고 지면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유비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막 하는 야 어때? 도움 되지? 막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는 와중에 여포가 이제 진짜 못 견디겠는 거야. 2대1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저 귀가 크잖아 유비가. 그러니까 저거는 근데 좀 썰고 싶다. 딱 보면 큰 거 있으면 이제 좀 썰어보고 싶은 게 있잖아. 그래서 훅 냅다 찌르니까 유비가 하는 틈에 괜찮아요 하고 딱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가 이겼습니다. 여포가 탑에서 계속 고속도로 파고 있는데 정글도 합류하고 미드도 합류하고 탑 정글 미드 3명을 상대로 싸우다가 살아 돌아왔다. 그럼 누가 이긴 걸까? 근데 삼국지에서는 여포가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유비 관우 장비가 참 잘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낙양에 살고 있던 동탁이 참모가 있거든요. 이유라고 있는데 이유가 장안으로 갑시다. 서쪽에 있는 장안으로 천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좋다 천도를 하자. 그래서 가기 전에 낙양을 이제 불태우려고 했어. 왜냐면 낙양 비켜주면 여기를 연합군이 점령하면은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다 불태워버려야겠다. 그래서 낙양을 불태우고 불태울 때 그냥 불태우면 아까우니까 거기 귀족들 죽을 때 이제 막 귀금속 같은 거 묻어놨을 거 아니야. 다 파서 다 가져가. 디아블로야 디아블로. 디아블로가 뺏겼죠. 까딱콘 보면 막 관 이렇게 옆으로 하잖아. 끼익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디아블로가 뺏긴 거야. 그래서 장안으로 천도를 하고 여포는 관에서 막아도 됐는데 이상하게 따라가. 얘도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철수를 해버리고 연합군이 낙양에 딱 왔는데 허망한 거야. 여기 오면은 낙양만 도착하면은 좀 보급도 하고 좀 한숨 돌리고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도시락은 다 떨어져 가고 도착해서 보급하려고 했는데 보급할 게 없네? 그 중에서 이제 멤버들이 안 그래도 이제 사이가 이제 막 티격태격 하는 게 이제 갈등도 좀 심화되고 오래되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말. 자, 낙양을 점거하고 동탁이라는 역적을 잡아서 한황씨를 해방시키고 권위를 다시 돌려놓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모였는데 낙양을 점거했죠. 이 정도면은 꽤 하지 않았나요? 재밌었으니까 가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조조가 아니 지금 애들 빠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쫓아가가지고 잡으면 된다고. 난 갈 건데 갈 사람. 근데 아무도 안 가. 여기 붙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붙어. 머쓱해졌어. 근데 안 가기는 또 그래. 그래서 쫓아갑니다. 급하게 쫓아가는데 동탁의 꾀주머니 이유 참모가 서영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타격을 해요. 그래서 조조가 개박살이 나면서 조홍이 연희에서 나오는 최고 큰 군공 조조 살려주기. 나중에는 막 전쟁에서 뭐 하는 게 없어 사실. 이런 명대사를 해요. 살려주면서 서영이 깨트리잖아요 조조를. 그러면서 조조가 막 뿔뿔이 뜯어 막 도망가고 있는데 하우돈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조홍만 옆에 있어. 그러니까 조무랑 손견이랑 남은 상황 같이 된 거지. 끈덕지게 막 적장을 막 베면서 막 계속 말 빼서 타고 막 또 엎어지면 막 또 다시 막 뭐 창 부러지면 또 창 주워가지고 하고 막 끝까지 막 보조하면서 막 계속 피신시키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조조가 야 그만하자.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포기하자. 그러니까 그 조홍이 너 살 길 살아서 가. 나는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조홍이 세상에 조홍은 필요 없어도 조조는 필요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서 살리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 그게 조홍의 최고 업적. 나중에 돈 많이 쌓아서 부자가 됨.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조가 겨우 살아서 돌아왔고 조조는 또 화가 났죠. 왜냐하면 나만 갔으니까 진 것 같은 거야. 다 같이 갔으면은 아무리 기습을 하든 뭐라든 뭐 예를 들어서 막 효도르 예시가 좀 올드하죠. 효도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라깽이가 기습한다고 해서 뭐 돼? 아니잖아. 좀 같이 가줬으면 동탁도 잡고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참 멍청하네. 그런 상황에서 손견이 우물에 뭐가 반짝 빛나는 게 있어서 봤더니 옥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의 그 결제 도장, 황제가 찍는 결제 도장. 이걸로 조서를 꾸며서 이렇게 꽝 찍으면 이게 당연히 효력은 없겠지. 효력은 없겠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징적인 가치를 두는 게 되게 높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또 그것도 있잖아. 그때는 막 좀 미신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왔다는 것은 좋은 징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우물에 있었냐면은 옥새 담당관이 있어요. 근데 걔가 동탁을 싫어했어. 그래서 같이 안 가려고 하다가 궁녀한테 주면서 빼돌렸다가 궁녀가 어떻게 하다가 우물에 빠져서 죽었어.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옥새를 발견하고 나 아프니까 갑자기 배 아파 똥 마려워서 돌아갈래요. 그러니까 원소가 알았어. 왜 알았냐? 손견 근처에 있던 원소 뿌락지가 알려줬거든. 옥새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아픈 거 똥 마려운 거는 옥새를 먹어서 똥이 마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견이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나 옥새 없거든? 만약에 내가 옥새가 있는 게 맞다면 나는 천벌을 받아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을 것이다. 자체 저주를 겁니다. 자체 저주를 걸어. 화들짝 놀라서 안 해도 되는 말을 해. 그러니까 원소가 그 정도면 인정. 그래 알았어 가. 그래서 가니까 그래도 가라고는 했지만 의심은 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유표한테 연락을 해요. 여기 지나갈 때 손견 다 털어봐. 아마 있을 거야. 손견 지나갈 때 얘네가 막아요. 그거 옥새를 내놓고 가라고. 근데 손견이 또 저주를 걸어요. 자체 저주. 난 절대 없으니까 찾든 말든 나는 없다. 그래요? 그럼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아니 뒤지지는 마. 근데 없어.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무력으로 막아야겠다 하다가 위에서 막 돌 떨어뜨리고 하다가 손견이 바위 맞고 다 찢어져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자기의 저주를 완성시켰어. 손견 아직 안 죽어요? 나중에 찢어져서 죽어요. 형주 쳐들어가다가. 근데 그냥 죽었다고 치죠. 왜냐하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나중에 찢어져서 죽거든. 좀 나중에 죽긴 다시 붙여. 잠깐만. 한당이 왼팔, 그 정보가 오른팔, 황계가 왼다리, 커신 조무가 오른다리 해서 갖고 와서 맞췄더니 옥새의 힘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합군은 해체가 되고 동탁은 장안에 살고 유비랑 애들은 다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그 공손찬이 그걸 올려요. 추천을 해요. 유비가 공이 많으니까 벼슬을 달라. 맞아요? 근데 왜 동탁이 중앙정부를 장악했는데 걔한테 표문을 올려서 어떻게 벼슬을 받지? 동탁이 그 화해의 제스처로 벼슬을 좀 뿌릴 거예요. 그죠? 나 그만 건드리라고 하면서 오락부장하고 몇 개를 좀 뿌려. 쿠폰을. 근데 그때 이제 받을 때 공손찬이 옆에서 힘을 써줘서 유비가 활약이 좀 있으니까 좀 받아달라고 해서 형은 태수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삼국지 1부. 자, 지금 중간 점검합니다. 중간 점검. 자, 지금 상황. 중국 지도. 찡. 맨 위에 유주, 북평태수, 공손찬. 손찬이 형. 손찬이 형은 귀족의 사위였고 능력도 있는 이민족 카운터.
이민족 슬레이어 백마장군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녀석. 그 아래 평원, 유비, 공손찬이 땡겨줘서 한자리 했다. 실제로 활약도 좀 하고. 그 아래 기주목, 한복, 그리고 발해. 발해가 남피를 발해라고 할걸? 아무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발해태수 원소, 그리고 여기 조조, 그리고 원술 남양. 낙양은 폐가. 중앙정부는 장안으로 옮겼고, 그리고 옥새로 1회 부활하시겠습니까? 예해서 태어난 손견, 그리고 왕같은 존재 형주의 왕같은 존재 유표, 왕같은 존재 투 유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도겸도 있고 한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웅장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웅장했어. 땅이 웅장해진다. 친구한테 손견 부활했다고 말해도 되냐고요? 얼마든지 해도 되죠. 왜냐? 지금 이야기 속으로 살아 숨쉬잖아요.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잖아.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해요? 잊혀졌을 때야. 군웅할거는 진짜 복잡해집니다. 자, 군벌들이 각자 자기의 그 병사들을 데리고 다스리는 곳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뭐예요? 몸집 불리기 들어가는 거야. 개 사료 먹으면서 몸집 불리기 들어가요, 각자. 나중에 다가올 그 환난을 위해서. 이제 한 황실에 권위는 끝까지 추락했어. 누가 봐도 동탁이 왕이야. 그런 상황에서 충성도도 굉장히 하락하고 한 황실에 충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도 들면서 황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파가 있는 반면에 황제는 그래도 상징적인 아이템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팀이 있고 뭐 이게 각자 군벌들의 생각이 막 다른 상황에서 시작은 개교 전투로 시작을 하겠죠. 원소와 공손찬의 마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원소, 원가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라이징 스타, 그리고 공손찬. 둘 다 자수성가형이긴 하지만 공손찬은 무력적으로 좀 집중된 스타일이죠. 이 둘이 연합군도 같이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갑자기 싸우냐? 그것은 시작이 거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공손찬이 북평 태수잖아. 근데 북평이 유주가 있어요. 근데 유주의 장이 유언이었는데 유언은 왕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고 같다고 치죠. 그리고 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사는 유고 연희는 유언이에요. 유는 누구냐면은 유씨니까 일단 황족이죠. 근데 유는 굉장히 성격이 되게 좋고 유씨 집안에서도 어르신이야. 나이도 많고 막 해가지고 막 옳은 소리만 하고 되게 막 백성들을 생각하고 막 베풀으려고 하고 막 되게 막 좋은 사람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좋은 짓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아, 저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좀 흠모하는 게 있죠. 입지가 좀 있단 말이야. 어르신이야, 어르신. 아무튼 좋은 사람인데 유랑 공손찬이랑 마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유가 자, 지금부터 유가 따끔하게 일침합니다. 자, 유카콜라. 공손찬이 뭐래 이 새끼가 해서 죽여버려요. 아무도 죽일 줄 몰랐어. 왜냐하면 그 다 위대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주를 점령하고 악명이 높아졌어. 공손찬이.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북방에는 공손찬이 있고 원소가 발해로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도시락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도시락이 부족해서 배가 계속 고픈데 아, 어떡하지 하다가 기주목의 한복이 보이는 거야. 기주가 여기가 되게 알짜 땅인데 여기를 내가 꿀꺽 하고 싶다. 근데 내가 그냥 쳐들어가면은 갑자기 들어가서 돈 내놔 하면은 나도 나쁜 놈이 되고 전면전으로 붙으면은 기주가 굉장히 그 강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좀 자신도 없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설계를 하는 거야. 공손찬하고 따로 얘기를 해서 야, 깨진 유리 효과 알지? 어차피 너 이미지 씹창났는데 이번 기회에 같이 기주도 한번 가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공손찬이 콜! 기주가 굉장히 그 경제력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아, 우리 나눠 먹자 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내가 설계를 다 해놓을게. 그러니까 네가 쳐들어가면 돼. 나도 같이 보조를 할 테니까 네가 먼저 딱 쳐들어가. 그럼 내가 이제 기주의 관심이 너한테 쏠렸을 때 내가 뒤로 빵 쳐가지고 성공시키면 반반. 그러면 이제 공손찬이 오케이! 그래서 와! 가! 그 기주에 있던 한복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공손찬은 미친 새끼거든. 그 험악하다는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이민족도 이기고 다니고 최근에 유도 죽이고 얘는 뭐 항복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살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공포해졌습니다. 한복이.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신배, 장학, 저수 걔네들이 그 기주 쪽 인사들이 데리고 오자. 그 원소가 싸움을 잘하니까 얘를 좀 막자고 하자. 그래서 원소를 초빙을 해요. 그래서 원소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대신 좀 싸워줘 했는데 알았어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한복한테 지금 그만두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한복이 다 물려주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기주를 장악해버렸어. 한복이 항복을 했어. 그런 상황에서 공손찬이 뭐야 역시 황선이야 설계사야 최고 자 나눕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원소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왜 나눠? 그러니까 야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증인 있어요? 이건 나는 공식적으로 한복 아저씨가 줬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도 좀 믿었던 것 같아. 공손찬에게 그 씌워져 있는 악명. 그럼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공손찬 저 새끼가 잘못했어.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자기 동생 공손월을 보냈는데 뭔 소리야? 뭐 나중에 뭐 찬찬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돌려보냈는데 가는 길에 죽었어요.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공손찬이 눈 뒤집혀요 안 뒤집혀요? 일단 공손찬이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떠나서 그런 일을 당하면 뒤집히잖아요. 열받잖아. 그리고 자기는 힘이 약한 것도 아니야. 싸움도 개 잘해. 안 갈 이유가 없어. 그리고 속으로는 이 생각도 할 거야. 잘됐다. 반반 나누기보다 그냥 다 밀어버리고 내가 먹자. 그럼 유주 기주 주 2개 먹죠. 잘 걸렸다 너. 명분이 생겼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유의 그 디버프가 아직까지 좀 그 와우로 치면 오른쪽 상단에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꽝 붙었어. 근데 그 당시에 세력도가 어떠냐? 군웅들이 막 있잖아. 지방자치관들 있잖아. 공손찬하고 원소랑 빵 붙어. 근데 원소는 조조랑 친하죠. 왜 친하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 그런 상황. 그리고 원소를 누가 싫어해요? 원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공손찬하고 동맹이 돼 있어.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도겸이 있는데 서주에 원술, 도겸, 공손찬이 친해요. 그리고 조조,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조조는 산하 해적단이니까 원소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소랑 유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좀 그런 상황에서 꽝 붙었어. 그러면 이제 공손찬 이제 그 따까리인 유비도 당연히 참전을 하겠죠. 그래서 꽝 붙었는데 공손찬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손찬에게는 굉장히 그 강력한 전차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기병이 전차 아닙니까? 백마 부대.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공손찬은 깔맞춤을 좋아했어. 백마로 맞춰서 쫙 밀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원소 쪽에서 처음에 딱 붙었는데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지? 붙었는데 다 깨진 거야. 다 짓이겨진 거야. 원소가 어떡하지 해서 처음에 전투를 계속 져요. 그래서 원소가 이제 막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손찬아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까지 왔지만 그때 당시 이제 원소의 부하인 구기가 대기병 전술을 써가지고 뭐더라? 방패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기병이 뭐 이렇게 팡 해가지고 말을 놀라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푹 찔르나? 뭐 있어. 그 전술을 대기병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백마의종의 그거를 공략을 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등비등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막 어그러지면서 막 하고 유비도 이제 막 참전해가지고 막 하고 막 연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걸 놓쳤다. 백마의종이 쳐들어올 때 이제 원소가 이제 막 다 짓이겨져가지고 이제 원소 잡아라가 또 된 거야. 자, 맨 처음 1탄 송견 보물찾기, 2탄 조조 보물찾기, 3탄 원소 보물찾기. 그래서 원소 잡아라 하는 와중에 문추가 원소를 발견해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아닌데? 문추는 원소 장수인데 왜 원소를 죽이려고 하지? 못생겼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끊고 원소 잡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원소한테 도망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원소가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안 될 거면 될 것도 안 된다고. 여기서 다 도망가면 언제까지 도망갈 거야? 그래서 지가 앞장서서 막 싸워. 그래서 사람들이 그 힘을 내서 겨우 받아쳤다. 그리고 나중에 구기가 대기병 전술을 활용해가지고 깨트린 다음에 공손찬이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원소의 왼팔 오른팔 산수익 김책 이제 챙겼거든요. 산수익 김책이 그 공손찬을 죽이려고 할 찰나에 공손찬 휘하에 무명 장수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공손찬이 자네 누구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원소 부하였는데 원소가 야비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오늘부터 나 공손찬군 할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문추 산수익 김책하고 조은하고 막 붙어. 근데 비등비등해. 그래서 문추가 가요. 배고파서. 그래서 대단하다. 앞으로 우리 군을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다가 계속 싸워서 박 터지게 막 싸우니까 슬슬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소랑 공손찬 그만하고 싶다. 그만한다고 하면 왜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 그냥 하기 싫어서 이러면 체면도 안 쓰고 나중에 사람들이 얘가 뭘 결정을 했을 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그래서 막 그만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동탁이 야 너 거기서 뭐해? 내가 위더를 나냐?
어른이 이렇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니네 그만 싸워. 이쯤에서 하고 그만 화해해. 그러니까 옳았구나.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 기주를 먹은 원소의 승리다. 그래서 이때 원소한테 그 기주의 많은 인재들이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유비는 또 활약을 안 했네요. 유비 왜 한동안 등장 안 하죠? 유비는 등장을 안 하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유비가 심심해합니다. 심심해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조조가 노발대발하는 사건. 왜 노발대발이 났냐면 조조가 연주였나? 그리고 서주의 도겸인데 서주의 도겸이 굉장히 인재를 잘 뽑았어요. 진등, 뭐 왕랑, 뭐 진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뽑아가지고 인재를 잘 뽑아가지고 되게 잘 돌아갔어. 미축 해가지고 막 잘 뽑아가지고 막 잘 돌아가니까 여기에 이게 막 백성들도 잘 살고 경제력도 좋고 막 해가지고 살기가 좋았단 말이야.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조조의 그 아빠인 조승이 여기서 있다가 집에 갈 일이 있다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조조한테 간다고? 그러면은 그 조승한테 호의를 붙여가지고 보내줘서 그 잘 보이자. 좀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보내줍니다. 호의를. 그래서 장계한테 호의를 딱 붙여가지고 그 선물도 좀 붙이고 해가지고 조승 일가를 호의해달라고 딱 보냈는데 장계가 선물을 딸려준 게 실수였나 봐요. 장계가 원래 그 도적놈 출신인데 보물을 보니까 보유하고 있던 DNA가 발현이 돼가지고 조승 일가를 다 죽여요. 조조는 갑자기 아빠가 도겸 부하한테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뒤집히잖아. 그리고 도겸은 도겸대로 잘 보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억울하고. 근데 조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서주로 막 쳐들어가요. 명분 아닌 명분이 됐어. 이번 기회에 서주를 딱 그 경제력이 그 뛰어난 서주를 집어삼킴으로써 내가 좀 약간 떡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막 쳐들어가가지고 학살을 시작합니다. 아무나 다 죽여. 그냥 보이는 족족. 그냥 밀어버려. 그냥 쫙 밀어버린다고 보면 돼. 그래서 밀어버린 와중에 도겸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공손찬 쪽으로 해가지고 그 지원군을 요청을 하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공손찬이 딱 받아가지고 이거 얘는 도겸을 도와줘야겠다 해가지고 유비를 보냅니다. 근데 유비를 보낼 때 유비가 이런 말을 해요. 전에 조은이라는 장수가 좀 쓸만해 보였는데 임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이거 지금 냅둬봤자 지금 우리는 싸우진 않으니까 임대해주겠다. 경험치도 좀 쌓고 이렇게 하게 데려가라. 그래서 조은하고 딱 마주쳤는데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서로 딱 호감이 딱 듭니다.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조은 그리고 언젠가부터 함께하기 시작한 간홍 이렇게 5명이서 출발을 하기 시작했죠. 쭉 가는데 가는 길에 공룡, 북해를 지나야 돼요. 근데 북해를 지나는데 황건적이 그 북해를 막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건적? 옛날에 박멸된 거 아니야? 근데 변종이었어요. 감기에 변종이 있듯이 황건적도 변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무슨 수학처럼 숫자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공식적으로 박멸을 했다고 하지만 뭐 산 같은 데 그냥 숨어서 살 수도 있고 해서 잔당들이 아직도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황건적 변종이 관해라는 두목을 필두로 해가지고 북해를 막 공격하고 있었어. 오히려 도적놈들이. 그럴 때 지나갈 때 딱 본 거야. 유비가. 그래서 관우한테 딱 가서 야 처리해. 그래서 딱 처리해서 갔는데 화웅도 하나배 그냥 처리했잖아. 관우가 딱 가서 했는데 무려 관해가 십몇 합 수십 합을 겨뤘어. 80합인가요? 결국 죽긴 했어 관해가. 근데 80합을 겨뤘어. 그래서 삼국지 게임의 대대적으로 관해가 황건적 무력 원탑이에요. 항상. 두 번째가 주창. 아무튼 그랬고 그 공룡을 해방시켜주고 이제 서주로 딱 왔는데 조조 애들이 미친 듯이 공격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유비가 얘네를 깰 수가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조조랑은 친분이 있잖아. 서로 호감을 표시했고 연합군 할 때도 은근히 편을 좀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좀 잘 중재를 하면은 군사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사신으로 장비를 보내야겠다 해서 장비를 딱 보내요. 장비가 딱 이제 말을 하러 딱 갔는데 일단 조조는 화가 너무 났었어. 안 보여 이게 눈앞에. 유비를 평소에 좋아하긴 했지만 지금 막 눈 뒤집혔을 때 와서는 막 이 새끼는 왜 와가지고 거슬리게 왜 여기 앞에서 연병을 떨고 있어. 그래서 얘네도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장비가 딱 왔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보가 옵니다. 사실은 이제 서주 침공을 2차에 걸쳐서 했는데 연희에서는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자기 세력권에 여포가 뒤치기를 들어가서 성 하나씩 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포가 여기 왜 있어? 여포는 저기 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마침 장비가 왔으니까 그래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다시 까불지 마 하고 화해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 자기 본거지를 정리하려고.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락 생산 기지이기 때문에 도시락 생산 기지가 끝나면은 밥을 못 주니까 군대도 유지를 못하고 아무튼 망해. 도시락 기지 지켜야 돼. 한솥 연주점. 그래서 도겸이 어떻겠어요? 조조가 미친 듯이 막 학살하고 막 다니는데 유비가 와가지고 중재를 해버렸어. 그래서 위기에서 구원을 했어. 서주를. 그래서 서주를 준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유비가 뭡니까? 유비 뭡니까? 가오충이잖아. 가오충. 안 받는다고. 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계속 받아달라고 했어. 안 받습니다. 나 안 받아요. 나 이러면 화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정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자, 한번 가보세요. 근데 안 가. 자, 이제 평원으로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 묵어. 그래서 유비는 어떻게 하느냐. 도겸이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유비의 기다림이 하늘에 닿았을까? 도겸이 빠른 시일 안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비를 불러요. 제발 내 마지막 유언 서주를 받아줘잉. 내 아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이대로 냅두면은 조조가 또 쳐들어올 것이고 조조든 누구든 쳐들어오면은 서주는 결국 아들이고 뭐고 다 죽거나 뭐 아무튼 거지가 되고 막 하니까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백성들도 고통받으니까 네가 맡아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딱 보니까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맡아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유비가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린 이걸 딱 인내심이 그 열매를 이제 딱 따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유언이니까 죽는 사람 소원은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받기 싫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받는 겁니다. 거듭 말하고 서주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공손찬이 이 새끼 언제 오지?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야 이거 좀 뭐 편지나 뭐 누구 좀 보내봐 하려고 했는데 조은이 와가지고 유비 분가한답니다. 공손찬이 유비가 드디어 서주를 먹었구나. 하지만 사이가 좋으니까 연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태에서 딱 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주를 유비가 먹고 공손찬이 유주를 먹고 원소가 기주, 연주가 조조인데 여포가 왔기 때문에 여포랑 조조랑 또 한 번 붙어야 돼. 근데 여포는 왜 왔는지 이거는 다음에 설명합니다. 입 아파. 내가 왜 삼국지 이게 토크 컨텐츠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연주부터는 제가 공부를 해올게요. 좀 내가 말하면서도 뭉개는 게 있네요. 근데 안 하게 된다면 안 합니다. 공부. 근데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